그런 방송이나 그런 데에서 이렇게 뭔가 막 엄청 고수익을 말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과장된 게 많다.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공시가가 보통 농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낮거든요. 수도권에서 좀 공시가가 높은 토지를 사서 이렇게 연금으로 세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도는 것 중에 하나가 음. 1억 투자하면은 네. 월 200씩 받을 수 있는 연금 아. 투자 방법이 있어. 토지 투자 이런 것도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투자 방법 있으면 좀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세요. 200만 원이면 1년이면은 1억이면은 24%의 수익률이거든요. 저도 하고 싶은데요. 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런 방송이나 그런 데에서 이렇게 뭔가 막 엄청 고수익을 말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과장된 게 많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그게 또 뭐 불가능하다라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제 저는 이제 책을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썼지만, 웬 갑자기 이렇게 토지 연금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본인이 토지 연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토지 연금 같은 경우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제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저희 이제 30, 저 같은 경우는 30대인데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충분히 이 방법을 알면은 활용 가능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농지연금을 통해서 이렇게 생활비 정도 있게끔 세팅을 하면은 정말 좋은 또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게 있는데 지방의 토지 같은 경우는 이게 토지연금이 이게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공시지가를 치면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공시가가 보통 농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뭐 1억을 넣어가지고 뭐 매월 200만 원, 최대치가 200만 원인데 그렇게 솔직히 세팅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도권에서 좀 공시가가 높은 토지를 사서 이렇게 연금으로 세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경매로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좀 세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실제 거주하는 지역이랑 이렇게 거리 제한이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렇게 지방에 사시는데 뭐 공시지가는 높은 땅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게 세팅을 하고 싶다. 이거는 조금 현실적이지 못해서 그래도 만약에 소액의 용돈이라도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다고 생각하고 좀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수도권에 가까워야 될 거고 그 땅 자체가 네. 공시지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곳이어야지 사실 그 정도 금액이 가능할 거고 네. 그리고 사더라도 그게 경매나 이런 것 통해서 좀 저렴하게 사야 아마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지 안 그러면 쉽지는 않을 거다. 예, 맞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투자할 만한 토지 소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떤 토지가 좋다고 이렇게 찍어드리잖아요. 제가 컨설팅 회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주변 지인들이 이 토지가 좋다고 해서 샀다가 뭐 이렇게 칼로 쪼개놓은 기획 토지를 샀다가 물렸다든지.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떤 토지를 사라고 찍어드리기보다는 토지를 좀 싸게 저렴하고 좀 좋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저는 일단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토지부터 그 시세를 빠삭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주변의 토지 시세만 빠삭하게 알아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 개발 호재가 있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그 비슷한 규모의 개발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을 보면 나중에 이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개발이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는 그런 감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지역을 넓히거나 어떤 특정 지역을 투자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의 그런 지역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무튼 그런 소식 같은 것만 유심히 보더라도 그 속에서 충분히 그 좋은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 살 경우에도 그게 가능할까요? 서울은 사실 토지라고 남아있는 땅이라는 게 많지가 않은데. 저는 이제 토지를 매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토지를 매수해서 그 토지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고, 토지를 저렴하게 사서 시세 차익을 보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내가 서울을 거주하는데 서울 땅은 이미 다 비싸지 않냐. 당연한 질문이신 거죠. 만약에 제가 저렴한 토지를 사서 시세 차익을 보겠다 하면 오히려 개발 안 된 곳에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을 사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가 서울에다가 토지를 투자를 한다고 하면 토지를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뭔가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수익을 보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더 이제 뒤로 와서 사실은 이제 책을 쓰실 때 이런 마음으로 많이 쓰셨던 게 느껴지긴 했었습니다. 네. 특히 이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으신 것 같은데, 요즘 부동산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사회 초년생들도 그런 마음을 많이 얻어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회 초년생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돈을 얼마나 모아야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를 얼만큼 해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책에서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의 사례도 많이 넣었고, 또 제가 같이 근무하는 동생의 사례도 넣었고, 저의 아내의 사례도 넣었어요.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전부 다 무자본이었다는 거예요. 사회초년생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기에 있어서 어떤 뭐 금액이라든지 그런 뭐 공부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장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중요한 거는 오히려 실행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뭔가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알아보면 분명히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뭐 자본이나 이렇게 뭐 공부에 대해서 너무 좀 편협된 생각을 갖지 마시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사실 부동산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막 원래 조금 올해 초에 좀 오르는 듯 싶더니 막 다시 막 뭐 몇 억 떨어졌다 몇 억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는 걸 좀 이제 겁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뭐 손실을 보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뭔가 그런 불안감을 좀 이렇게 메꾸려고 자꾸 더 공부를 찾고 계속해서 뭔가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 막 임장을 다니면서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거든요. 근데 막상 진짜로 생각해보면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거는 실행이에요. 뭔가 하지 않으면 자기가 달라지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라는 거는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투자의 기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그런 투자자의 마인드를 먼저 세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런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공부라든지 막 강의보다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그런 자본주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그런 투자자의 마인드를 먼저 갖추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안 좋고 흔들리면서 실패감을 느끼기도 하고 무력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조언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책에 5년 동안 돈을 잃은 경험을 풀어서 썼어요. 욜로 그리고 뭐 코인, 주식으로도 이렇게 손실을 많이 봤던 경험들을 썼는데 저는 책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어요. 분명히 실패한 실행도 있었지만 그게 저는 되게 도움이 됐다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런 변동성이 큰 투자에 대한 경험을 일찍 해보지 않았더라면 제가 만약에 지금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자산을 많이 벌었다고 뭔가 막 코인이나 주식에 대해서 막 불같이 뛰어들었다가 그 많은 자산을 다 날려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실패 경험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실행들이었다. 근데 이런 거는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이상 절대 주변에서 뭐 이거 위험해, 뭐 어때 이렇게 말을 해줘도 절대 공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코인이든 뭐 주식이든 뭐든 한번 소자본으로라도 빨리 경험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욜로나 뭐 코인이나 주식으로 인해서 지금 좀 이렇게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책에서 반전의 인생을 그렸다고 이런 내용을 썼잖아요. 저는 되게 인생에 있어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믿어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투자를 또 계속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까지 왔고, 반전 인생을 그려내 보니까 그런 지나간 그런 실패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었다고 이렇게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뭔가의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인생도 뭔가 바뀌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 북웰스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북웰스 구독자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긴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북웰스라는 뜻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결국에 이제 책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부를 배운다 이런 느낌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책을 읽어도 얻을 수 있는 거는 지식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직접 부딪히고 계속 실행을 해봐야 거기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만이 자기만의 투자 기준을 갖고 다른 사람이나 어떤 그 시장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갖춘 그 구독자님들이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